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꽃들이 다 피었고요. 이제부터는 봄인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SOXL은 이번 주에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국내 2차 전지가 폭등을 했는데요. 다음은 중국 2차 전지로 돈의 흐름이 순환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개인들만의 잔치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단지 금요일날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증시에는 그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SOXX는 정고점을 터치 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7거래일 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동안 조정은 장대 양봉 중간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미국이 은행 부실 관련 큰 이슈만 없다면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SOXL도 정고점 18달러를 돌파할 것 같고요. 그러면 22달러까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마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의 상승은 7만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네이버도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했어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무섭게 상승 중에 있는데요. 목요일 캔들을 보시면 매도와 매수세가 팽팽했어요. 신규 진입은 지금은 너무 위험한 구간이고요. 지금의 구간은 10만원대 사신 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더 성장을 하려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의 한계 때문에 유상증자가 필요할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시가총액은 많아지지만 주가는 희석되어 시장이 환호하고 탐욕적일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투자자별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2차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다음 자금의 순환매는 중국 전기차 쪽으로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전기차가 올라가면 다시 한국 전기차로 자금은 쏠릴 것 같고요. 결국은 자금의 흐름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중국 2차전지와 한국 2차전지를 오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 2차전지가 좋다, 한국 2차전지가 좋다 서로 싸울 필요 없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과열되지 않은 쪽으로 유연하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24일 발표했는데요. 합작 회사가 아닌 독자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고요. 대규모 추가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테슬라는 중국에선 LG 엔솔과 CATL을 납품처로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파나소닉에게만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애리조나 공장이 완성되면 LG 엔솔이 파나소닉 독점 체제를 깨고 미국에서 테슬라 배터리 공급을 양분하게 된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에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 사태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이번 주에 은행권만 조용하면 증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옐런 장관의 말 한마디로 증시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의회 증언 때 예금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한 바가 없고 고려한 바가 없다 해서 증시는 폭락했고요. 다음날 옐런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전날 한 말을 번복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정적인 시장 반응을 인식한 듯 해명에 나섰고요. 옐런 장관은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뱅크런 전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도구를 사용했고 그런 도구를 다시 쓸 수 있다. 우리 강력한 조치는 미국인들이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다시 회복을 했는데 나스닥은 상승을 했지만 SOXL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반영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경기 부양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라며 유럽 정상들을 줄줄이 초청하고 있대요. 외신은 시 주석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노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대중 노선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중국은 미국과의 거리를 두되 유럽과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가 있는데요. 당초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제 회복에 전념하려던 중국은
지난 2월 정찰 풍선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심화돼 조기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유럽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중국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하기로 했다는데요. 미국과 호주 등의 증산으로 인해 50%대로 떨어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려 자원 굴기를 가속화한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어요. 결국 중국의 속내는 히토류 광물로 세계 시장을 압박할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차와 CATL이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베이징 자동차는 CATL을 등에 업고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래요. 베이징차는 블루파크 산하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를 선보이고 지난해 화이에이 운영체계와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한 모델 알파 세단을 인도했는데요. 중국의 샤오미와도 전기차 합작 생산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샤오미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고 베이징차와 현대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이징 현대 2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베이징차는 전기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배터리 공급망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차는 2020년에 아크폭스 알파1과 알파5에 SK온 배터리를 탑재했대요. 중국의 비아디가 브라질 포드차 공장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달 26일 중국에 방문해 비아디가 브라질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깜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포드 자동차가 지난 21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 공장을 비아디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생과 실업 문제 해소를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브라질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인근 중남미 국가로의 전기차 수출 가능성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달 중국 방문 일정에서 중대 발표 중 하나로 비아디가 기존 포드 브라질 자동차 공장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용인시 남사읍에 300조가량을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위치를 보면 기흥, 화성, 용인, 평택으로 경부선을 주축으로 해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투자에도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지만 어느 정도 하향 안정이 된다면 이쪽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한국 2차전지가 좋네, 중국 2차전지가 좋네 서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등급의 포지션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는 없고요. 2차전지 산업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차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성장할 겁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